(87페이지) 몇 번째 단입니까? 제일 밑에 단입니다. 예. 언제든지 선천적인 맹이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같고 눈을 감은 것과 같아서 마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볼 수 없을 때는 침몰하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교에서 얘기하는데 분별, 무분별이다. 꿈에 본 나비가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를 갖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혼돈 상태는 그는 혼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이제 안 되죠. 누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도인이 이걸 조금 내려주십시오. 목에 바람이 직접 그렇게. 도인이 되고 나면 음식이 쉬어도 상관없고 안 쉬어도 상관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돌멩이나 무정물 같은 것이 훨씬 더 도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감각은 사실은 더 예민해집니다. 꺼버리죠. 감각은 더 사실은 예민해지고 그래서 6번 청정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6번 6가지 감각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나라는 고집되어진 나에 의해서 보는 것이 없어지고 나에 의해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없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욕심에 맞고 맞지 않는 것을 갖다 구분하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지. 무슨 맛이 있다 없다 또는 무슨 그게 쉬었다 안 쉬었다 이것을 구분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구분을 잘하죠. 더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더 예민하죠. 예민한데 그러나 나에 의해서 이게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분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마타를 할 때 우리가 이를테면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봤을 때 도인에게 무엇을 물었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법의 입장에서 법으로 본 모습으로 법안이라고 하는데 법안으로 본 모습으로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난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벌써 틀린 말이고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해서 공부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것으로 능사를 삼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상을 대했을 때 그게 대상의 본질과 그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안다고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알면서 편중되어져 가지고 고집하는 것이 이제 또 생겨버린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에 선천적인 맹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예 모른다. 그런 밝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과 같이 아예 모른다 그런 뜻이고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같고 눈을 감은 것 같아서 마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볼 수 없는 없을 때는 침몰을 하고 있는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 명명백백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아주 또 그 승승적적 그러니까 항상 또렷하게 끼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조용한 상태에서도 그 산에 가다가 뭐 옆에서 구멍이 팍 크고 날아도 그 벌써 깜짝 놀라는 것은 어둠 속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제 정신이 그대로 차렸으면 순간 번개불보다 빨리 합니다. 번개불보다도 훨씬 더 빨리 알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뱀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렇게 할 때는 그 어둡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막 그냥 무슨 벌레 한 마리 보고 기겁을 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마음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어둡다는 얘기고 이 밝다는 것은 그 순간에 보고 감각에 느끼는 순간 바로 다 압니다. 그게 무엇인지 바로 다 알게 되거든. 그건 왜냐하면 안에 그 어두운 구석이 없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바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 빛과 같이 빛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알게 되어 있단 말이죠. 빛은 뭐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나가니까 지구를 갖다 7바퀴 반 정도를 갖다 1초에 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딱 알아채는 것인데 이제 그렇지 않고 혼미하고 먹먹하고 그저 취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벌써 혼침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갈수록 판단력이 잘 안 생겨. 늙어갈수록 사실은 늙어갈수록 그 젊은 사람처럼 감각이 예민하진 않아도 늙어갈수록 판단이 죽는다. 그런 벌써 혼침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늙어가는데 뭐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다고 뭐라 그러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도 정확하게 없고 그냥 또 고집을 빡빡 우기고 있다든지 그런 거 혼침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그 집중 사마타 행을 갖다 수행하지 않아서 그리고 자기 욕심과 고집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이제 그 고성들 큰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앉아서 마지막 호흡이 떨어지는 순간 그 잔잔한 호흡까지도 다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이제 마지막 호흡이라는 것까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져도요 혼미해져 버리지만 않으면 호흡 끊어진 뒤에 적어도 3시간 반 이상은 뇌가 살아있으니까 살았으니까 다 뚜렷하게 알지는 않아도 그게 아련하게 다 알아지죠. 그렇게 이제 사마타 행위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사실은 깊숙한 거예요. 그것보다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또 전후생을 갖다 이렇게 그 깊은 사마타 상태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과 다 인백상통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늙어갈수록 자꾸 그냥 잠이 많이 오고 뭐 맹해지고 판단력도 잘 안 쓰고 그러면 혼침해 들어가는 그 조짐이에요.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조짐이고 그 다음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다는 조짐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끝머리 혼침이 심하게 와요. 아주 혼미가 심하게 와서 이제 유배은이 같은 사람들도 욕심이 목구멍까지 찬이고 또 그 생각에 고집이 꽉 차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에 있을 때도 자기가 죽을 줄과 판단을 못하는 거야. 판단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민하지가 않고 혼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구원파나 지금 뭐 수습하는 단계를 이렇게 보니까 안에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정신 차리고 있으면 벌써 국민을 향해서 잘 못했다는 소리 한마디라도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는 300 몇십 명을 죽인 아주 죽인 근위는 아니에요. 바로 앞에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바로 앞에 원인 바로 뒤에서 작동했던 그러니까 어저께 원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원인은 아니지만 어저께 원인인데 뭘 원자를 쓸 필요도 없이 어저께 원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백 명을
죽였으면서도 그 안에서 잘 못했다라고 대국민을 향해서 사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법집에 의한 혼침이에요. 그럼 그런 집단은 어디가 떨어져 볼지 몰라요. 그건 뭐 굉장한 혼침이에요. 아주 혼미 상태를 갖다 계속 거듭하고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은 꿀 좀 남아 있는 것, 그거 뜯어 먹으려고 붙어 있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간에 자기가 그간에 막 그냥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했던 법집으로 가졌던 집착했던 것에 대한 그걸 갖다 놔버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허무하니까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 유병언니가 죽지 않았다라고 구원파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실은 국민들도 그 유병언니가 아직 안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구원파인 것 같아. 그냥 죽었어. 죽었는지 누가 때려 죽였는지 죽게 만들어 버렸는지 그런 걸 수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지. 수사를 또 하면 또 무슨 정치권이나 이런 데 그냥 또 막 전부 다 줄줄이 고구마 줄거리처럼 들어 나올까 싶어서 검찰이 겁을 먹고 못하고 있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해. 어떻게 국민들이 불쌍해. 대통령을 저렇게 참 진짜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 뽑아놓고서 참 견디기가 몹시 불쌍하다. 대통령이 지금 밑에 사람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기가 지 고하를 막론하고 연관된 사람은 다 처리하라 그랬는데 밑에 놈들이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혼침에 가깝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할 때의 마음 상태가 이제 혼미하다, 뭐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다. 또 이를테면 그게 자꾸 나이 들었다는 핑계를 대는데 나이 들은 것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이건 죽을 때도 또렷하니까 나이 든 것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나이 든 것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그게 뭐냐면 단지 좀 기운이 없어진다든지 뭐 기억력이 초롱초롱하지 않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조금 나이고 그런 연관이 좀 나이고 있어도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멍해지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심하고 탐진치가 심하고 그래서 그 탐진치의 행동이 그게 계율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혼미해지는 거죠. 아주 매우 혼미해져서 죽을 무렵에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이제 돼서 자기 스스로 갖다가 전혀 그 의식적 통제도 되지 않고 이 몸이 이렇게 좀 그 힘이 없어져 버리고 불편해지고 막 어디 아픈 것은 그런 몸이라는 것은 무너지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정신적으로 또렷한 것은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딱 앉아서 죽을 때도 꼼짝도 안 하고 그러면 억지로 그렇게 가지라는 거야. 꼼짝 안 하고 부동으로서 가는 것은 그 사마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침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언제든지 외부의 형상 등에 마음이 향하여 그들의 특성을 구별하는 데 쫓아가거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고 이전에 경험한 경계에 이끌려 마음을 갖다 놔버린다고 말이죠. 하거나 방일할 염려가 있을 때는 모든 생각을 분석하지 말고 고통스러움 등에 대한 생각을 위해서 대상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요건 뭐냐면 이제 앞에 거는 혼침에 관한 얘기고 뒤에는 이제 산만심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대상을 바라보면서 대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음악 같은 것도 듣지 마라. 그 세속 사람들한테는 지금 책도 아무 책이나 보지 마라. 왜냐면 꼭 지 업에 맞는 습관에 맞는 책들만 보게 되고 지 업에 맞는 것들만 하고, 친구하고 말을 하더라도 친구도 집 보고 맞는 것들만 하루 종일 앉아서 주저리
쓸데없는 소리만 하루 종일 하고 앉았고, 그래서 그 안 맞는 것하고 말을 하라 그러면 그 1시간도 못 하거든. 지 습에 맞는 것하고 그게 자꾸 상응을 해서, 상응을 해서 자꾸 그게 주고받고 반응을 하는 것은 그건 산만심이라고 해요. 공범에서는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마타 정지를 하면서는 그래서 무건을 하라. 그리고 이제 그 눈도 앞으로 크게 뜨고서 이렇게 막 두리번두리면서 다니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일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편안히 눈 내리뜨고서 일하는 거기 일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연불을 하면 연불에다 집중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해야 돼. 자꾸 이제 그쪽으로 마음을 갖다 수습을 갖다 해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외부 형상 등의 마음이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눈, 귀, 코, 우리 감각기관으로 보고 맛보고는 이런데 자꾸 마음이 팔려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 전부 다가 뭐 맛있는 거 있다네 가세, 뭐 어디 좋은 옷 있다네 가서 보고 뭐 쇼핑하세, 뭐 백화점에 어디 쇼핑하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데 끄달려.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그냥 그것을 필요한 거 아니면 그 필요한 거 딱 하나 사면 그것을 끝이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 외부의 마음이 향해서 그들 특성을 구별하는 데 쫓아가거나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고 이전에 경험했던 경계에 그래서 마음을 방해를 하거나 방해를 염려가 있을 때는 모든 생각을 분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분석을 하라 그러니까 그 대상을 보면서 관찰하라 그러니까 뭘 이제 나름대로 관찰하는 거야. 그 이제 정주영 씨가 그 시베리아 가가지고 착 관찰하니까 소나무를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돈 돈밖에 안 보여요. 자기 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한 사마타임에서 산만심이 일어나 버리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바깥 경기에 그렇게 끄달리고 분석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분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율곡이 같은 경우도 그 유교에서 객물치지하는, 그러니까 다시 대상의 물질에 대해서 전부 다 아주 분석하는 그 분석을 갖다 이제 깊이 하다 보니까 신경쇠약이 걸려버렸거든. 그 뭐냐면 사마타가 깊이 없으면서 머리로만 뺑뺑 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분석을 사마타 받침이 없이 또 그리고 앞에 바른 견해가 없이 분석을 하면 전부 다 지 업 따라서 지금 이 내용들을 잘 깊이 들어놔야 돼. 이건 수행할 때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놓으면 이건 그냥 전부 다 흩날라버리면 나중에 가서 아주 중요한 때는 그냥 다 놓쳐버린다고. 놓쳐버리고 그 언제 들었는지도 모르게 이제 다 놓쳐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현상을 너무 자꾸 따라가다 보면 그 현상을 따라서 그게 자꾸 마음이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가버리면 그렇게 가서 거기에 따라다니다 보면 하루 종일 내 빈 마음으로 못 돌아와요. 계속 마음이 그게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도 거듭 그 연상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 경계에 자꾸 이제 노정되는 것을 갖다가 공부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제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내 습관에 의해서 이제 이를테면 뭐 제일 우리를 많이 해쳐버릴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노름을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 아주 악조건에 나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악조건에 자꾸 반응을 하는 거야. 반응해서 그게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병이 되다시피 하고, 그 병이 되는 경계가 병되면 지는 뭐 별것도 모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그 엄청 괴로운 거예요. 알코올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그 괴로움 자체가 바로 지옥고와 똑같은 괴로움을 갖다 겪게 되고, 치매에 빠진 사람들도 그 지옥고와 같은 그 흑암 지옥이야. 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는 집, 내 집도 없고, 싹 다 없어버렸으니까. 오로지 저 항약 막 사자가 우글거리는 들판에 딱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돼버린다고.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괴로움이 닥쳐버리거든요. 닥쳐버리니까 방위를 한다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사마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바깥 경계를 갖다가 관찰할 때, 그렇게 하면 무상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게 실체가 없는 것인지도 보이지 않고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내가 애착하는 것이니까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그게 뭔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또 연기에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우연히 일어났다든지 또는 뭐 필연적이라든지 이제 요따위 소리를 갖다 자꾸 이제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이제 사마타도 되지도 않고 관도 되지도 않는 그런 아주 잘못된 경우에 빠지기가 쉬워요. 방일의 허물을 계속 지켜보거나 다른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에서 힘을 빼면 도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방위를 하다, 그러니까 바깥 경계에 너무 끄달려가지고, 너무 끄달리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바깥 경계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마음이 산란해져.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본주의나 대량적으로 물질을 생산하고 모든 씀씀이가 대량 생산하는 것을 대량 소비를 하는 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 과연 내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는가라고 본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거의가 불가능해. 너무 정신을 갖다 혼미하게 산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많아. 자동차 하나 사놓고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뭐 보러 다니는 거 그냥 홀쭉이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견제를 해서 그걸 줄일 수 있는, 줄이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잘 안 해.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그렇게 살다 보면 괜찮느냐 하면 안 괜찮고 나중에 나이가 한 5, 60 넘어가면 그냥 폐인 되다시피 한다고. 술 먹을 때도 다 먹고 담배 피울 때도 다 피우고 뭐 거짓말 다 하고 뭐 장사하면서 도둑질하고 뭐 온통 뭐 로비하고 뭐 다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인간성이 다 폐인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까 좀 하면 더 좋겠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잘못하고 참 너무 부끄럽고 그런 것은 잊고 싶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치매가 빨리 와요.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많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치매가 빨리 온다. 내가 그걸 갖다 이제 강렬하게 느꼈던 것이 옛날 6.25 일어났을 때 이북에서는 인민군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잡혀가지고 또 이제 국군으로 편입됐다. 그래 또 거기서 포로가 돼가지고 뭐 또 어디 제주도 뭐 수용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좌우위기 관리가 싸우다가 안에서 죽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유엔 판무관들이 나와가지고 제3구로 갈 사람들을 이제 보냈잖아요. 제3구라는 그 중에 3사람이 이제 갔는데 한 사람은 칠레인가 어디로, 그때 칠레가 칠자도 잘 모르던 때 칠레를 가고 한 사람은 또 어디로 가고 2사람은 인도로 갔다든가 그래가지고 인도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인도
인도에 여행 처음 갔을 때 김동아 씨라고 아주 그 인도의 한국인들 그 교민회장이 돼 있었던 저번에 그 열애사에 가서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정우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잠깐 그 왔는데 보니까 많이 늙으셨더라고. 그분은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사는데 그때 같이 간 분 한 분이 KBS인가 MBC인가 그 사람을 추적을 해가지고 인도 어느 지역 찾아가니까 싹 다 잊어버리고 할아버지인데 인도 현지인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한국말 한마디도 몰라. 한국이라 그러면 너무너무 눈들머리가 나가지고 다 잊고 싶어가지고 그냥 자꾸 잊고 싶어서 생각 자체를 자꾸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안 쓰고 그래 버리니까 한국말을 한마디도 몰라. 근데 딱 조금 기억이 나는 게 그 카메라맨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니까 조금 따라해. 아리랑 이건 조금 따라해.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트라우마가 많고 이제 그 아주 속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 그 상처를 갖다 잊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을 치는데 그 잊는 것을 갖다 계속 반복하고 그걸 기억하기 싫은 것은 그게 치매를 갖고 오는 원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이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살았던 부분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또 젊은 시절에 나이 들어서 젊은 시절에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기억을 많이 하고 그 얘기를 갖다 도란도란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런 기억력이 오히려 살아나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져서 그게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사마타행을 할 때 자꾸 도거의 마음이 자꾸 산란심이 일어나면 아까 우리가 연불을 하더라도 연불로 다시 그 일념으로 다시 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그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 혼침에 있을 때도 혼침에서 깨서 자꾸 그 일념으로 그 관세음보살을 한다면 관세음보살인데 이게 집중해서 자꾸 거기에다 집중을 해줌으로써 그 혼침과 도구가 같이 사라져준다. 사라져줌으로써 자꾸 이제 정신 상태가 또렷한 그런 상태가 이제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행의 대상을 놓치고 과거의 경험이나 집착의 대상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을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수행의 대상을 놓치고 과거의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과거 회귀적인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과거 회귀적인 마음은 자꾸 이제 과거의 회귀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과거에 그 생활을 해왔던 그런 어떤 그 기억들, 그게 결국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생활해왔던 그 기억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건데, 이제 그게 계속 그 연속적으로 자꾸 생각으로 떠올라옵니다. 그럼 그걸 산만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뭐냐면 과거에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전부 다 도구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대상을 완전히 놓치고 외부의 대상의 마음이 향해 있는 상태를 거친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 누구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 마음이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자기가 연불을 하고 있는 대로 그쪽으로 또는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는 대로 돌아오지도 않고 전부 다 상대 얘기하고 있는 그쪽에 가서 다 지금 글로 따라다녔다 상대가 뭐 화를 내면 같이 화가 났다가 막 뒤죽박죽이 돼 있다. 그럼 그건 뭐 공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날라버리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상대하고 할 때도 항상 본인의 그 일심으로 그 자꾸 돌아와야 돼. 돌아와서 그 수습을 하면 그 얘기 자체가 막 끝에 가서 분분하게 난장판을 치고 뭐 헷갈리게 돌아가고 막 그냥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럼 뭐 이때 무슨 얘기를 했더라도 그 조금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이렇게 나갔다 손치더라도 금방 원위치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은데 정진력이 없으면 계속 뭐 얘기 하는 데 가서 나가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얘기는 거기에 계속 나가 떨어져서 거기에 그 얘기하는데 뭐 이제 이를테면 무슨 또 뭐 저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술 한잔 하고 앉아서 그 한 2시간 3시간을 앉아 있는데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하나도 모르고 꽈막 지르다가 그건 아주 거칠은 도구입니다. 그럼 지정신 하나 없죠. 이제 좀 하다가 싸움도 벌어지고 뭐 아주 거친 놈들은 거기서 칼 들고 휘둘르기도 하고 이제 싸움 붙어서 그냥 다 엎어놓고 깨놓고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깥 경계에 내가 지금 거칠게 반응을 갖다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스님들 같은 경우 공부하는데 할 때는 치도하는 하라고 신물 치도하는 하라 삼가해라 뭐냐면 머리를 갖다가 맞대고 자꾸 잡소리 만지고 앉았는 그것도 하지 마. 왜냐면 그건 마음이 바깥으로 전부 치달아 버린 거야. 치달아 버리면 그 말하는 상황 속에서 전부 다 그 말하는 상황일 때 그때 말하는 상황 그게 자기란 말이지. 지금. 굉장히 거칠은 산만심이란 말이야. 수습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주거리 말을 갖다 계속 한다거나 수습이 안 되고 뭐 어디 가자니까 휙가 또 따라서 휙 하고 다닌다거나 수습이 안 되고 뭐 옷 사러 가자니까 지금 옷 살 것도 별로 없는데 갔다 또 하나 샀다든지 뭐 그건 그렇게 하면 그건 어디에다가 떨어져 볼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위험한 사람들이야 전부다. 어디가 있든지 수처작주 어디가 있든지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어디가 있든지 내 중심이 그 바깥의 경계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이 항상 내 일념 정진하는데 일념으로 자꾸 수습이 되어지고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인과 같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수처작주라는 것은 일념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어디가 수처 어느 곳을 따라서 작주한다 주인이 된다는 게 주인이 뭐냐 일념이라고. 일념이 되는 걸 얘기해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도 뭔 소리가 뭐나 하다가도 이게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럼 얼른 자리를 떼야 돼. 쓸데없는 소리가 많이 오고 해봤자 사람 죽을 일만 하는 거야. 아무 쓸데없는 비싼 밥 먹고 말 그대로 비싼 밥 먹고 말이야. 그 좋은 에너지 내가지고 쓸데없는 아무 니도 내도 이익을 없는 소리를 하다가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고 앉았냐. 그걸 거친 도구라고 한다. 그 대상이 이제 그 마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상응하는 것, 그 대상들이라고.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감각경을 통해서 바깥 경계에 상응을 하잖아. 상응하는데 그 상응하는 거기에 전부 다 마음 다 뺏긴 것을 얘기하는 거야. 뺏긴 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딱 연구를 하면서 일념으로 돌아와 있으면 그 일념 속에서는 술도 없고 담배도 없어. 그 망상 생각이 일어나야 그게 일어나서 상응을 해버려야 그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념 상태가 되었을 때 누가 나를 갖다 죽이려고 그러더라도 죽이는데 가서 상을 안 해. 칼 끝에 상을 안 한다고. 칼 끝에 상을 해버리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칼 끝에 상을 안 하고 일념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그대로 앉아 죽는다. 그러니까 회계도들이 나란타 대학 스님들 갖다 다 죽일 때도 그 스님들이 전부 다 칼 끝에 마음이 있지 않고 전부 다 자기네들 일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아무 막 서로 싸워서 내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대들지도 않고 그대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어떤 것이 진정한 도인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삶의 진실된 모습인지 한번 봐보세요. 남을 피를 드러내서 칼을 들고서 남을 죽이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인지, 설사 그렇게 죽이고 죽는 관계가 안 되는 것이 좋지만 죽게 될 경우에는 내가 그를 죽이고 나도 같이 죽겠다든지 그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죽는 것으로서 이 원한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더더욱 좋지만 그친 도구라고 하면 또 부분적으로 집착하는 대상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은 미세한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친 도구라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벌써 마음이 일어나서 거기에 만약에 쓸데없는 사람하고 앉아서 말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정신 다 팔리고 말을 했다. 또 가서 말도 안 되는 법문는 데 가서 한 2시간 듣고 앉아있었다. 그럼 정신 나간다. 완전히 거치는 거지. 뭘 하라 구운도 못하고 그런 데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주 거친 도구지. 도구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집착하는 대상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은 미세한 도구라고 한다. 부분적으로. 그럼 내가 이제 여기에 있으면서 아이고 오늘 부침개를 좀 부쳐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내가 애착하는 한 부분에 대한 마음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생각을 잠시 뺏겠다. 그런 미세한 도구란 말이야. 미세한 도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앉아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은 방구석에 하루 종일 앉혀놔도 심심한 게 없어. 왜냐면 우리가 심심하다는 것은 전부 다 대상을 쫓아서 내가 온 대로 쫓아다니기 때문에 내 욕망의 대상을 찾기 때문에 욕망의 대상이 없다라고 할 때 심심하고 일념이 내 마음에 소유치고 내 마음이 나는 마음이 의지하고 마음이 그게 집중되지 않는 곳이다. 그 마음이 안 가는 곳에는 여러분이 행동이 안 되고 그게 실제로 눈 뜨고 이렇게 있지만은 내가 이 컵 뚜껑을 찾는다고 할 때 컵 뚜껑 욕을 내가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옆에 두고서도 못 찾아. 내 마음속에 상을 안 해. 내 마음속에 이런 그림이 기억되어 있다 그러면 금방 상을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봐도 눈을 뜨고 있어도 이게 잘 그거라고 안 보인다. 그냥 이렇게 거울에 비친 하나의 물체 정도이지 안 비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응해서 탁탁 비치고 거기에 금방 내가 반응을 해서 거의가 두 가지야. 하나는 내 욕망에 부합하는 거고 하나는 내가 위험해서 아주 적이 되어 있는 것하고는 순간순간 반응을 하다 불꽃을 튀기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해서 그게 마음이 이제 자꾸 이제 끝으로 뻗쳐나가서 자꾸 마음이 거기로 가버리면 가서 행동으로 나가버리고 계속 행동으로 나가서 그게 반복이 돼버리면 아주 거칠은 이제 업이 돼버리지. 거칠은 마음이 돼버리지. 미세한 도구는 마음이 많이 들떠 있을 때 생깁니다. 들떠 있을 때 도구가 생긴 게 아니라 들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도구란 말이야.
들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도구야. 들떴다라는 것은, 들떠 있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마음이 이미 대상에 온통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야. 대상에 온통.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데 갔다 그러더라도, 노래를 부르는 데 갔다 해서 노래에 그냥 전부 다 마음이 들떠가 따라가 버리면, 그건 이제 들뜬 도구라고 그래. 근데 노래 부르는 데 가서도 이렇게 지켜보면 마음은 일념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마타를 수행하는 데는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그 가라앉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뭐 술을 먹으면서 사마타 수행을 그 참선을 한다. 빨간 사기꾼 거짓말이야. 뭐 술을 먹고서 뭐 도인은 깨달았다고 그건 아주 거짓말 가운데 새빨간 거짓말이야. 한 개도 안 돼. 왜? 술 먹는 것 자체가 거치는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가 그렇게 심한데 깨달았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야. 여러분 물통에 물을 놓고서 물통을 흔들면서 이 물이 조용히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불가능한 일이지. 흔들어도 물은 꼼짝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야. 그 물을 다 비워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은 내가 마음에다 비워한 건데 그 마음이 없어지면 죽은 사람이지. 죽은 사람 시체하면 거꾸로 메워가면 그 안에서 고아 만질 거니까 괜찮겠지. 그러니까 이 사마타의 맛을 갖다가 그 보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수행에 있어서 수행자라고 하질 않아. 예비 수행자라고 그러지. 그것도 예비 수행자의 경을 보면서 정견을 잘 가지고 그 다음에 6바라밀 수행을 갖다 앞에 4바라밀을 철저히 닦으면 예비 수행자라 그러지. 그러지 이 사마타행에 이렇게 깊숙하게 마음이 집중해서 마음 속에서까지 도구와 산만심이 제거되는 상태가 그렇게 제거하려고 하거나 어느 정도 제거되는 사람들을 갖다 수행자라고 그러지. 그 나머지는 수행자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이게 제거가 되어지면서 도구와 산만심이 제거가 되어지면서 사마타가 이루어질 때 그걸 견도했다. 이제 그 번뇌가 빈 모습을 봤다 그런 얘기야. 번뇌가 사라지는 경기를 갖다 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음이 너무 들떠 있으면 활동적이 되어 쉽게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들떠 있고 도구심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도구심이 강하게끔 요즘 애들 전부 다 만들어놔. 그래서 온통 펄펄 뛰고 많이 먹고 그 뒹굴고 고함 지르고 참을 써먹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건 이 결국 인내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사마타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 근데 잠시도 앉아있지 않고 온통 쫓아다니는 것이 애가 활발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활발한 정신력이라는 것은 이게 그 신체적 활발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신체를 심하게 활발하게 만들어버리면 정신이 반듯하게 교정이 안 돼. 그래서 미국에서 그 얘기가 지금 소송이 벌어졌죠. 축구를 하는데 헤딩 아이들 축구를 하는데 유선 축구에서 헤딩을 계속 이게 가르쳐가지고 애가 머리가 치미해졌다고 소송이 제기가 됐어. 부모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헤딩을 하는 것이 축구 헤딩을 하는 것이 그게 아무 뇌 연관이 없고 그렇지 않아. 뇌라는 것은 연두부 조직과 같은 거야. 연두부 조직 가서 김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박치기를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나중에 늙음하게 굉장히 뇌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응법은 마음을 다잡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럴 때는 산만심 잃어가지고 온 데로 뭐 돌아다니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들뜨고 그래서 이게 제일 우리나라는 기운이 양명해가지고 많이 싸돌아다니고 뭐 온통 그럴 때가 5월달이라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 5월달 사고가 많이 나. 사고가 많이 난다. 오히려 대형 사고는 장마철에 물난리가 나서 그렇지 인간끼리 사고가 나는 인간 인지의 사고는 사실상 장마철에 오히려 안 나. 들떠가지고 올해도 그래서 5월달하고 지금 9월달도 좀 조심해야 돼. 9월달도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할 필요가 꼭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럴 때는 거기에 우리가 한 놀이를 가고 가족이 갈더라도 그 가운데서 식구가 5명이 가면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들떠 있지 않아야 돼. 같이 5사람이 다 들떠면 갔다고 다 죽어. 큰일 나. 그 중에 한 사람은 항상 거기에 그 마음이 들떠 있지 않고 그대로 다 그게 이제 지키는 힘이란 말이야. 아버지 술 취해 있고 어머니 그냥 성질나고 싸우고 앉았고 애들은 한 구석에 저쪽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는 어디 뭐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온통 그짓거리 해놓으면 딱 그 차 타고 갈 때 보면 이게 막 애를 앞좌석에다 태워가지고 가면서 앞좌석에 문을 열어놓고 고개를 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고 뒤에서는 전에 엄마하고 뭐 뒤에 또 찌그거려갖고 뭐 아빠는 차를 갖다 그것도 천천히도 안 몰고 그냥 막 110km 120km 저거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럴 때는 그렇게 본인들이 들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 또 그렇게 나가지 말아야 돼. 그럴 때는 탁 가라앉혀줘야 돼, 사고가. 그럴 때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런 걸 겪었을지 모르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 내가 딱 얼굴 정세고 집으로 가자든지, 밥 먹으러 안 간다든지, 딱 잘라버리지. 그건 아주, 그럴 때는 좀 싸늘하게 내가 해버리지. 왜냐면, 해봐야, 너도 내도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체크를 잘해야 돼. 들떠 있을 때는 가라앉히러, 이럴 때는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들떠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돼. 집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목욕하고 잠깐 기도하든지 앉았다든지 또 책이라도 본다든지 이러면 전체 가라앉히. 그 집안에 그런 어른이 요즘에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참혹한 거야. 사실은 아주 참혹해. 그래서 권위를 갖고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어른이 그거 하지 마라. 그러고 딱 그냥 애들 딱 그칠 수 있어. 그건 막 독을 피우면서 너들 배기 싫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야. 가라앉아 있는 어른들이 볼 때는 사고 나기 십상이니까 하지 마라. 딱 그거 지시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이제 보면 세월호에 그 애들을 갖다 태우고 그게 태웠는데 총체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되어지는 것을 보면 어느 한 구석도 이게 성한 구석이 없이 이때는 이제 전부 다 뭐냐 돈이라는 거기에 전부 다 끌떡증이 들어가지고 돈이라는 데 끌떡증이 들어가 그 어느 누구도 그게 이 아이들의 생명과 이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그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없었어. 학생들, 애들이 이거 다 들떠 있었겠지. 거기에 또 선생들 레크레이션 하고 그 사람들 업체에다 다 애들 다 맡겨놓고 당신 애들 가서
방에 가서 맥주 한잔 먹고 앉아있을지 모르고. 선장 팬티만 입고 앉아가지고 그 여벌로 태운 사람들, 차도 이제 여벌로 한 거 있잖아. 그치, 삥땅 좀 월급은 저거 이제 삥땅 뛰어야 되니까 그거 쉬고 앉았다가 이제 술 퍼먹고 앉았고. 또 거기에 그 타는데 성서 넣는데 전부 다 배에 성서 넣는 사람들 명단 적고 그런 사람들도 다 적어들고 평소에 뭐 다 술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또 이제 저 타는데 이 사람 그냥 들이보내주시오. 죽었는데 명단도 없이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배 안 탔소 그러고 그 트럭 싣고 짐채 싣고 들어가가지고 짐 하나에 얼마 이렇게 하니까 사람은 공짜로 드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위에 가서 뭐 방에 가서 방에만 안 들어가면 트럭에만 있으면 그냥 공짜. 그리고 짐칸에서 지가 짐짝이 돼서 이제 있다가 죽은 놈도 있고. 그런 법을 평행수를 빼버리고 짐을 더 싣고 뭐 또 이게 그 체인 덜 채우고 고정장치 덜 채우고 또 부정으로 이게 뭐 또 이게 그 칸 늘리고 하는 거 전부 다 그 그 검사하는 기관에서는 또 이제 다 해피아가 돼가지고 다 해피하게 다 해먹었고. 그러니 그 안에 감시야. 결국은 그걸 배를 몰고 가는 놈이가 그 안에 정신 차린 놈이 한 놈이라도 있으면 요거 평행수 선장이 만약에 정신을 차렸으면 요거 평행수 못 뺍니다. 더 이상 못 뺍니다. 더 빼라 그러면 난 배 못 몰고 나갑니다 하고 배를 부두쭉 나가다가 그냥 사표 내려라 자꾸 부두쭉 나가다가 그냥 배 세워놓고 들어와 버리면 되잖아. 그냥 그 안에서 아무도 그 들떠 있고 돈에 눈이 어두운 봉사 같은 놈들, 이 눈 뜨고 있어도 땅달 봉사 같은 놈들, 그 놈들 한 놈도 눈 뜬 놈이 없다는 말이고 있어. 다 썩어서 문드러진 놈들만 잔뜩 다 있어서 애들 아까운 애들 다 죽여놨잖아. 욕망이라는 게 지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 다 죽인다고. 사람 다 죽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께서 삼독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삼독. 독이야 독.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어른이 권위가 있는 어른이 꼭 있어야 돼. 권위가 있는 어른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나무래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어른들이 없으니까 자기 단체, 자기 소속 이것만 붙들고 있었고 이것만 이익이 되면 국가 자체는 흔들려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집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집안에 가서 이렇게 볼 때 장례식 되고 이렇게 가서 보면 거기에 딱 아이고 저 집에는 저런 사람이 하나 있네. 그 사람 하나로서 보면 질서가 착착착 잡혀나간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평소에 그 사람들의 권위를 알게 모르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한단 말이야. 그런 게 없고 뭐 누가 끝까지 까마이 안 보리 끝까지 해봐야 뭐해 그러고 고함 깨악 하면 지르고 나면 또 뭐, 에이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안 한다 그러고 뭐 누구 어쩐다 그러고 막 지구석이 부산은 상해가지고 그럼 아무도 그게 안정돼 있거나 그 눈을 뜨고서 바로 보는 사람이 없으면 난파성이 되버리지. 난파성이 되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눈 뜬 사람이 이거나 한 사람의
안정된, 들뜨지 않은 안정된 한 사람이, 그 깊은 심호흡을 깊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게 있어주면, 최종으로 흔들리더라도 그게 마치 평행수처럼 중심을 잡아준단 말이야. 그 내가 명량 거기서 이 장군 한 사람이란 말이야. 왕이라는 작자도 흔들어 버렸잖아. 왕이라는 작자도 이 장군 갖다가 그 배 12척 가지고 군사 몇백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육전에다 가서 육지에 가서 못하러 해서,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몇백 명 그 배 내버리고 몇백 명 가가지고 육전에 가서 붙어봐야 그 어디 가서 붙일 때나 있어. 평소에 이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이 뭐 노젓는 거 받고 그 안에서 활 쏘는 거, 화포 쏘는 거 했는데, 그 해전을 준비했는데 그 위에서 명령이 되질 않잖아. 우왕좌왕하다 더 죽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런 때도 그런 한 사람의 힘이야. 그래서 1000명, 10,000명 그 장님이 있어주시더라도 한 사람이 여러분 이쪽으로 가십시다 하고 눈 뜬 사람이 있어 가면 엎어지지 않고 길로 간단 말이야. 그러나 1000명, 10,000명 전부 다 눈을 감았다 그러면, 들떠 있고 눈을 감았다 그러고 욕심이 강하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죽을 때로만 줄줄이 데려가게 돼 있어. 이에 대한 대응법, 마음을 다잡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기도하고 사마타 수행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마타 수행이 평소에 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지간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열심히 잠깐이라도 참회 맛을 보고 일상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은 조금 어려운 처지가 오고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왔더라도 마음이 훌끄덕하고 뒤집어져 버리지 않아. 마치 배 평행수가 밑에 있는 것처럼 훌끄덕하고 뒤집어, 아주 그냥 니 죽고 내 죽고 막 죽자 이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작만한 일에도 눈을 까디 잡고 니 죽고 내 죽고 막 죽자고 대드는 사람이지. 돈 몇 푼을 가지고 부모를 죽이거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안 버려진단 말이에요. 다잡아 가라앉히는, 그렇게 하려면 외적이든 집착하는 대상에 대한 집중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집착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 도거나 산만심이 덜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집착하는 대상의 집착을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가지 집착하는 것들이 있거든. 거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헷갈아 까버려. 첫 번째, 지 자식. 아주 정신병자들 같아. 어떤 데 보면. 두 번째, 돈. 세 번째, 출세. 이 세 가지만 나오면 도대체 이성적인 말이 통하지 않아. 그냥 헷가닥하고 가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나 웃기는 게, 욕심을 그렇게 두고 이제 그렇게 쌩난리를 치면서 참선으로 다니는데 지랄 개뜨 같은 거. 참선은 무슨 참선이야. 참깨구리라는데.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종교적인 뭘 하더라도 자기 집착하는 대상에 대한 도구심이 거기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앉잖아. 그러니까 스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애들한테 좋은 기도가 뭡니까? 그렇게 묻고 앉는다. 그거는 물을 줄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애들 집착을 좀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애착을 떨어뜨려서 나로부터 좀 독립적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는 애고 나는 나고, 그래서 내가 애를 갖다 도와주는 입장 정도로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뭐 애착이라는 게 특히 그 어머니들의 애착이라는 것은 맹모 삼천지교 이런 얘기가, 맹모 삼천지교는 그건 어머니가 참으로 이성적인 사람이었어. 교육적 차원에서 보니까 이때는 공동묘지 옆에 있으니까 애가 맨날 뭐 상해 소리를 했었고 안 되겠으니까 그 교육 차원에서 나중에 서당 학교 옆으로 간 겁니다. 지금은 교육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애착에 아주 심한 애착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행동한단 말이야. 매우 서로가 서로를 갖다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이제 그 산만심의 주된 핵심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애착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애착심을 갖다 그게 돈의 애착이 됐건 내 뭐 모양의 애착이 됐건 내 자식의 애착이 됐건 그 애착을 갖다 좀 이렇게 줄이지 않고서는 산만심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산만심이 줄어들지 도구의 마음이 줄어들지 않아. 따라서 무상이나 고 등의 그 집착의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럴 때는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관찰할 때는 이게 무상하거나 꼭 변할 것이고 자식들도 곧 떨어져 나갈 자식이니까 저거들 이제 나가서 진짜 그냥 저거들이 이제 결혼해서 살고 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 신체적으로 다 컸고 또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는 좀 도와주고 저거들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특히 공부 안 한다고 그렇게 할 때는 또 다른 방법, 다른 것에서도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그 정도로 인연이 조금 깊어서 도와주는 정도로 해야지. 거기다 모든 것을 다 걸고 내가 지금 그 교육관 같으면 지금 자사고 무슨 논란을 할 것도 없이 나는 바로 폐지야. 바로 일방으로 다 깨버려. 첫 번째 하나도 그건 안 납니다. 그게 처음에 자사고 운영하는 그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완전히 입시 하는데 아주 입시하는데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여서 처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금 완전히 입시에 뭐 전부 다 기숙사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사람 달달달 멸치 볶듯이 다 볶아놓고 애들이 전부 다 막 설사를 잘잘잘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애착 강한 엄마들이 막 그냥 자사고 폐지하면 뭐 데모하고 법적으로 대응한다 하고 그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양심적으로는 어쩐지 안 물어보지. 나 같은 사람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을 안 시켜서 다행이지. 시켰다 그러면 그건 한 달도 안 걸려. 전부 다 그 조사해가지고 그동안 조사한 기록도 다 갖고서 그 조금만 위반해서 그냥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폐지 명령 내리고 그 재판 걸라고 바로 재판 걸라고. 그러면 여수에 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여기다 하나 뭐 세웠으면 좋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시장이 그런 그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는 내가 되게 못했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세우지 말고 대안학교를 차려주세요. 뭐 이제 그 아주 단세포적이라 인구가 빠져나간다. 왜 빠져나가냐?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 내가 볼 때는 걔들이 안 우수해. 전에 엄마랑 아빠랑 머리만 팽팽 돌아야지 사람으로서는 개떡이야. 나중에 그렇게 키워놓으면 개떡 돼.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침몰과 도구에 대응하는 방법은 자각적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이 뭘 뜻하느냐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깨어있다는 게,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저 노인네 치매 걸려도 눈 뜨고 있고 이렇게 해서 깨어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눈만 뜨고 있지. 그건 봉사라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 깨어있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산란심에 애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산란심에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외부 경계로 돌아다니는 것을 깨어있다고 안 그러고 그건 도그라 그러고, 멍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판단도 안 되고 혼침만 계속 오는 것은 그건 혼침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마음이 내가 그 염불을 했으면 염불하는 그 진언이나 명호에 집중되어져서 일념 상태를 잘 만들고 있는가, 이 일념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깨어있는 상태라 그래. 깨어있고 싶어서 깨어 있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런 것을 안 하는데 내가 그냥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고 밥 먹을 것도 알겠고 김치 먹는 것도 알겠고 그건 깨어있는 거라 그러지. 그거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한번 내가 지적을 해볼게. 김치 먹으면서 좀 신맛이 나. 아이고 쉬어라. 어떻게 먹으라고 이따 이걸 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먹으라고 이따 이걸 줬나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탁 일어나 버리지. 그건 벌써 혼미한 마음이다. 분노심이.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 버린다. 그럼 뭐 이제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일념 상태가 돼서 밥을 먹다가도 신김치다 그러면 신김치인 걸로 그냥 알 뿐이야. 그 다음에 이걸 먹으라고 줬어 말아서 줬어 이렇게 얘기되면 그건 벌써 헛거란 말이야. 공부가 안 된 거란 말이야. 깨어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신 것을 알지. 그러니까 이거 요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안 비슷하니까 잘 구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술을 한 잔 넣는데 그게 왜 깨어있지 못한 상황으로 가느냐면 뒤에 취하는 것을 놔두고 술을 먹으면서 아이고 맛 좋다 다음 한 잔 더 해야지 이 생각이 나오면 벌써 중생심으로 그건 그 도구심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 그 아에 의해서 내 욕심에 맞는 것을 갖다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 버렸잖아. 그 일어나 버리면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완전히 공부가 깊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자꾸 이제 나다니지 마라.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뭐 노래 부르는데 다니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을 때는 편안하게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 잠재해 있는 업이 말이야. 이 부동업이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이 씨앗으로 되어 있는 이 업이 다니다 보면 딱 지 업 많은 거기에 찰떡처럼 딱 바라보고 눈이 반짝 뜨여버린다. 그럼 자꾸 그게 부동업이 되어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그 업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그게 부딪히고 나면 계속 처음에는 작은 생각으로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그걸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 까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세음보살 또 이제 태양간을 하면 조용히 앉아서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대로 이렇게 내리고서 그 태양을 하나님 속에 그대로 간해주면 저쪽에 얘기 다 들리는데 내 마음에서 반응을 안 해. 백날 해봐야 반응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쓸데없는 얘기구나. 그 생각이 들어. 참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았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온 사람들이 얘기 들어주면서 그 사람 고충을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듣고 앉아있지만은 듣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그러니까 듣고 앉아있는 것도 말이야
내가 사마타임이 없으면 듣고 앉아있는데 굉장히 괴로워. 마음이 따라가 버려가지고. 사마타임이 있으면 백날 얘기도 안 괴로워. 그러나 무관심하게 듣지는 않아. 다 잘 들어. 잘 듣고 그렇기 때문에 혼미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도 잘 알아. 그 잘 안단 말이야. 자각의 기능은 마음이 수행의 대상에 잘 머무르고 있는지 아닌지 대해 끼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각이 뭐냐? 그게 딱 그냥 정의를 해놨어. 자각이라는 게 뭐냐? 내가 자각한다는 얘기는 내가 사마타에 지금 관세음보살 줄이고 그러면 관세음보살 줄이기 일념으로 잘 지금 가고 있는가? 그걸 자각이라고 해. 가고 있으면 자각이라. 그렇지 않고 혼침에 빠져버거나 도거침에 외부 경계에서 그냥 휘둘려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뭘 물어도 여기에 보살들이랑 내가 뭘 묻거든. 물으면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이 꽉 찼어. 뭔 말을 하는지 뭘 묻는지를 모를 때 꽉 찼다 그 말이야. 그 이제 가서 보면 저 꽃핀데 가다가 이 꽃이네 코스모스 피었구나. 그럼 아이고 코스모스 꽃이 피었네 참 좋다 가을입니다. 아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벌써 어디까지 가버렸어. 여러 군데 벌써 한 4번 5번 엎어져 버린 거야. 마음이 휘둘러서 가버린 거야. 그리고 꽃이 피었네. 그 꽃이 피었지. 그 이상 뭐가 자꾸 나가버리면 안 돼. 아이고 꽃이 피었네. 아이고 가을꽃이 피었어. 아이고 한 살 더 먹어서 어쩔까. 죽기 싫어서 하는 소리지. 늙기 싫어서 하는 소리지 이게. 번뇌가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 번뇌가 있다는 소리야. 아이고 꽃이 피었는데 올해 가을옷이 별로 없는데 그럼 아직까지도 뭐 좀 꾸미고 콧 들고 한번 도시 보겠다 그 소리 아니야. 그래서 자각이란 자각의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그 소위처에 잘 머물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잘 관찰하고 소위처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대상이 아니야.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집중 대상이야. 잘 머물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티베트 사람들 난민들 보고 사람들 서양 사람들 와 당신들 참 인내심이 참 강하요. 그렇게 중국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참고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참아지. 당신은 참으시오. 그러니까 참아질 일이 아니야. 이게 집중하는 마음이 집중하는 소위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노심이 일어나지 않고 참아지. 응념의 기능은 잊지 않고 수행의 대상에 마음을 계속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응념이란 바른 기억이라는 것을 뜻해요.
거기에 만약에 관세음보살을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염을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소리야. 관세음보살 놓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집중해서 잘 이어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뜻이다. 한번 응념의 상태를 이루고 나면 수행의 대상에 마음을 잘 두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지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쭉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포인트가 정확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고 있다 그러면 중간중간 좀 끊어지더라도 계속 쭉 나갈 수가 있다고 말이야. 응념이 강해질수록 자각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되어지면 될수록 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야. 아, 지금 이게 희한해. 집중이 잘 강하게 되면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더 잘 드러나. 그 집중이 강하지 않을 때는 지금 안 하는 것을 잘 몰라. 다 잊어버리고 있다. 오늘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네. 이렇게. 몰라. 근데 계속 이제 강하게 집중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순간순간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기억이 되어지고, 그리고 집중을 해서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사마타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다 보면 점점 안 될 때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어가. 안 될 때가. 응념이 강할수록 자각이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좋아, 이것은 도움이 안 되는군 등의 생각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다면 자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도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안 되고 있는지를 구분을 잘 한단 말이야.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갖다 구분을 잘 하는 거라. 일상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응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내가 지금 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또 공부 안 하는 것들이 그러거든. 밥을 하고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된다고. 옛날에도 꼭 뭐 일을 하라 그러면 공부한다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면 일한다 그러고 놀러 간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공부 안 되는 것을 갖다 자꾸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다 자꾸 핑계를 대. 뭘 하니까 안 되고 이것 때려치우고 나서 뭘 언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마타행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대로 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 되면 또 이제 안 되느니 뭐 전생에 내가 선근이 없느니 나는 뭐 참 진짜 이 공부는 안 될까 보다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더 안 돼버려.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면 더 점점 안 돼.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자꾸 체크를 안 하고 뭐 안 된다든지 안 되니까 나는 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안 그러면 이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내가 뭐 이제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를 키우니까 안 되다고 연구를 할 때 왜 애 키우는데 안 돼? 주력하는 거 애 키우면서 티베트 사람들 보니까 뭐 장사하면서도 뭐 무슨 뭐 보니까 노동일을 하면서도 염주 허리에 차고 있다가 깽이 들고 일을 하다가 또 염주 들고서 하고 요 조그마한 요 이번에 있는 티베트 애도 항상 21살인데도 염주 들고 다녀요. 우리 애들 염주 들고 다니라고 누가 들고 다니나? 좀 보기 좋은 거라도 주면 요 두 번 들고 다니라고 갖다 줬고 그러나 그렇지. 니 보자 염주 어디 있냐? 하나는 또 수환이가 찾아가고 뺏어주세요. 우리 아들 날마 처음 다 있는데.
공부는 그 영주는 누구한테 막 주고 뺏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자기가 손에 맞춰서 기구는 손에 맞아서 딱 그런 것이. 따라서 자각기능의 특징은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서 수행의 대상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처에 잘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지, 우리가 경을 볼 때도 내가 지금 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읽고 있는지, 잘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지, 요걸 갖다 항상 그 마음을 갖다 자꾸 떠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마음이 너무 가라앉으면 침몰을 하고 이제 내까진 게 뭐 한다고 우울증 비슷하게 그렇게 오고, 아이고 내가 뭐 이런 거 한다고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 가라앉으면 침몰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침몰, 지금 내가 그 아주 혼침이나 침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되는 것은 그 자체를 자각할 수 있어야 돼. 침몰할 염려가 있으면 마음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혼침이 왔을 때도 내가 깨어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내가 아주 마음이 다운됐을 때는 이게 수행을 하면 부처님의 여러 가지 공덕을 생각해 볼 때 꼭 이루어야 될 것이구나. 우리가 나폴레옹이 무슨 알프스산을 넘을 때인가 언젠가 목마르고 어쨌을 때 넘어가면 살구도 있고 그러니까 막 신침이 나가지고 잠깐 갈증을 면했다고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 산을 넘으려는 생각이 나오듯이 그게 이제 사마타나 그 다음에 번뇌가 끊어졌을 때 오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이 온다는 것을 갖다 깊이 자꾸 느낀다는 그걸 갖다 이제 아주 다운되는 마음을 갖다가 좀 이렇게 세울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모두 일상의 영역 상태나 음식, 그리고 움직이거나 앉거나 앉아있는 시간대 등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존한다는 것보다 연관이 깊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혼침이나 도거 같은 것이 올 때 이제 음식을 갖다 함부로 먹어도 그게 도거심이 오거나, 또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잠이 꾹꾹 오거나, 또 이제 안 앉아 있고 누워 있거나 그러면 잠이 오고, 또 서서 걸어 다니고 그러면 이제 산만심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연불 하고 그럴 때 앉아서 가부좌하고 앉아서 하게 하는 이유가, 자리를 다 잡을 때까지는 앉아서 하게 하는 이유가 그런 도구와 산만심을 혼침심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아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건강 상태 등 그 다음에 또 이제 너무 피곤하게 해도 혼침이 온다거나 그렇게 하니까 잘 그걸 전체적으로 조건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언제 가라앉히고 언제 고치시게 할지 항상 최선의 판단을 해서 조절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산란심을 가라앉히고 나서 알아차린 주의와 경계, 깨어있음의 끈으로 마음의 코끼리인 대상을 나무에다 묶어두어야 합니다. 뭐냐면 이제 이게 주의는 알아차림이라기보다는, 주의는 알아차림을 해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닌데, 알아차림이라기보다는 자꾸 이제 내가 이 정지를 해 나가면서 자꾸 이제 경계해 나가는 거야. 경계, 여기 뒤에 경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하나하나 조심해 나가는 것을 갖다 주의라고 보면 더 쉽겠네. 하나하나 조심을 갖다 이렇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해. 이제 너무 피곤하게 한다거나, 또는 술을 많이 먹는다거나, 또는 이제 분노심을 많이 일으켰다거나, 욕망이 너무 훌쩍거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자꾸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경계심을 잃어야 돼. 그 마음이 자꾸 잃어서 자꾸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 나가고 수습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제 마음의 코끼리인 대상을 갖다가 나무에 묶어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마음의 코끼리는 뭐냐, 미친 코끼리, 코끼리라는 자체를 갖다 마음에 비유한 거라고. 마음이 산만심이 일어나거나 혼침심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갖다 잘